명도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. 명도. 예, 그 명도 할 때 우리가 그냥 명도 소송 이런 데만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그걸 그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을 좀 잘 활용하면 명도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그 간과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냥 명도 소송할 때 그냥 절차대로만 가면 그 다 될 줄 아는데 네. 그거 아닌 또 다른 약간 또 이용해라 그런 네. 거네요. 예, 손해배상 부담을 상대방한테 좀 지어주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명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그 변호사 오랫동안 경험입니다. 그래서 요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사례를 조금 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. 반포동에 있는 그 건물 토지 건물인데요. 의뢰인이 이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최근에. 네. 그런데 이 6층 건물인데 이 금액이 한 530억 액수가 이야 큰 거네요 진짜. 받았어요. 그래서 이제 잔금 최근에 내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이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세입자들이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세입자들이 뭐 다 대항력이 없더라고요. 좋은 걸 받으셨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다 세입자들이 들어온 사람들이라 대항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으로 다 이제 처리를 할 텐데 네. 이걸 인도명령을 하면은 뭐 한두 달 안에 나갈 거야 이렇게 또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. 다른 조치를 안 해놓게 되면은 네. 이게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. 네. 예를 들면 세입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어떤 세입자는 요모조모 따져서 내가 뭐 대항력도 없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이게 손해배상 부분도 생기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예 빨리 나가드릴게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네. 또 어떤 세입자들은 이게 생각이 조금 잘못돼서 버텨야지 뭐 이사비도 좀 얻고 좀 한몫 챙겨서 나가려고. 한몫 챙겨서 네. 그런 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. 예, 또 인터넷에 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. 예. 또 주변에서 조언해주는 사람도 예.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. 맞아요. 야, 500은 받아야지, 뭐, 그렇죠. 1000만 원 받아야지, 뭐, 이렇게 하면서. 그거는 뭐 애교죠. 그 정도면 뭐 1억, 2억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와. 또 더구나 이제 시설이 많이 된 데는 마음은 이해가 돼요. 마음은 시설 자체가 뭐 수억 원씩 이렇게 인테리어 비용이. 한 상태라면 뭐 이사비 같은 거 많이 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법적인 권리지 않습니까? 법적인 권리가 없는데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길어지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인도명령 결정이 왔는데 그거를 뭐 제대로 송달도 안 받고 살살 피해 다니고 또 뭐 우리가 명도 지연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. 네. 다른 세입자를 또 이렇게 심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도를 이제 버티게 되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갑니다. 그래서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세입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. 그런 세입자들을 다루려 그러면 손해배상을 미리 좀 경고하는 예고하는 이게 530억에 받아서 만약 당신이 이걸 버티게 되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당신한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레터 같은 걸 미리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협상에서는 유리하거든요.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고. 그렇죠. 그렇죠. 530억이라는 그 돈이 현찰로 자기가 사지 않고 다 대출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죠? 네. 그리고 이제 의뢰인은 기본적으로 여기를 이제 철거하고 새로 짓는 신축을 하려는 거예요? 신축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세입자 한 명이 버티게 되면은 그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죠. 그렇죠. 네. 이상한 사람 꼭 열 몇 명 되면 한두 명은 있어요. 꼴통이 있어요. 있어요. 네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좀 이런 로테를 좀 보내서 경고를 하는 것이 일을 명도 그 업무를 풀어 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. 네, 압박을 해야죠. 예.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뭐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면은 약간의 전문직들은 그 이런 부가적인 부분을 잘 이야기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냥 법 절차대로만. 그렇죠. 인도명령 사건을 위임받았으면 인도명령만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잘 안 챙기는. 왜냐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왜 손해배상 부분을 안 챙겨줬느냐라고 법적으로 따질 수도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냥
그 노하우인데. 노하우인데. 네. 그리고 그거 안 해줬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한테 손해배상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좀 잘 챙기셨다가 본인이 전문가한테 이야기하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하든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병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야만 좀 이렇게 의도치 않게 간단한 사건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가지? 이게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야? 이런 낭패를 조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네.